정부의 의료농단 저지 및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제3차 회의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박형욱입니다. 난데없는 기업농단에 모든 국민이 놀랐습니다. 전 세계도 놀랐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였어? 외국인의 놀라움에 우리 국민은 모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현 상황이 헌법에 규정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인가? 국무회의에서 제대로 논의를 한 것인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과한 것인가? 이후의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미리 준비하고 계엄을 선포한 것인가? 모든 것이 의문입니다. 어쨌든 우리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이 망상에 기초해 대책도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을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경악스럽습니다. 포고령은 국회 등 일체 정치 활동을 금했습니다. 이는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계엄 해제권을 정면으로 무시한 것입니다. 계엄사령부는 무장계엄군 280명을 국회에 진입시켰고 무장계엄군이 국민에게 총구를 들이대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무장계엄군은 부당한 명령에 불복종했습니다. 국가를 위해 몸을 바치겠다고 헌신한 젊은 군인들의 입장에서 그 상황은 얼마나 당혹스러운 일이었을까요? 이 젊은 군인들도 피해자입니다. 요컨대 윤석열 대통령은 망상에 기초해 군과 국민이 피를 흘리며 서로 싸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를 왕으로 생각하고 왕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자신을 왕이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대통령은 끌어내려야 합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며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난데없이 전공의와 의료인을 자유민주 체제를 부정하는 체제 전복 세력과 동급으로 취급하였습니다. 이 역시 망상에 기초한 것입니다. 전공의들은 지난 2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전공의 수료는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정부는 놀랍게도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리고 다른 의료기관 취직도 봉쇄했습니다. 이 자체가 엄청난 인권 침해입니다. 결국 정부는 6월 4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고 병원은 사직서를 수리했습니다. 정부의 불법적 법 집행에 따르더라도 이미 5개월 전 사직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사직 전공의들은 다른 의료기관에 취직하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파업을 하고 있는지요? 도대체 누가 의료 현장을 이탈했는지요? 윤석열 대통령은 철저히 망상에 기초하여 전공의와 의료인을 반국가사범으로 몰았습니다. 처단한다. 이게 국민을 향해 쓸 수 있는 말인가요? 사실 전공의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망상은 오래되었습니다. 정부는 11월 28일까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78차 회의를 지속해 왔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전공의들은 오래전 사직서가 수리되어 이제 각자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사직 전공의를 향해 의사 집단행동이라며 국민에게 낙인 찍고 국민을 세뇌시켜 온 것입니다. 계엄농단과 의료농단을 비교해보면 너무 비슷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 상황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강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공의들을 반개혁 카르텔로 몰았습니다. 주당 최대 88시간 중노동을 하는 반개혁 카르텔이 있는지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누가 참석했는지 제대로 심의 과정은 이루어졌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허수아비 국무회의입니다. 2월 6일 조규영 장관은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하기 불과 1시간 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처음 2,000명이라는 숫자를 밝혔습니다. 서둘러 뚝딱 회의를 끝내고 발표합니다.
허수아비 회의입니다. 망상에 기초한 비상계엄으로 우리나라 상황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비상계엄 해제만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실로 다행한 일입니다. 오래전 사직한 전공의를 반개혁 카르텔로 낙인 찍는 망상의 기초에 현 의료 사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겪을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은 의료의 현실과 미래에 절망한 사직 전공의들이 다시 돌아와 수련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합당한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2024년 12월 4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제3차 회의를 열어 아래와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공의와 의료인을 향해 처단한다는 폭압적 문구를 넣은 당사자와 과정을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물러날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을 중지하여 향후 10년간 지속될 의대 교육 파탄을 막기를 촉구합니다. 2024년 12월 5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이상입니다. 혹시 질의할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마이크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쿠키뉴스 신대영 기자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의료개혁 정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의대 증원이라던가 상급종합병원 구조도는 시범사업이라던가 이런 거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앞으로 좀 지속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정부가 지금과 같은 어떤 의료농단을 만든 명분이 필수 의료를 살리고 지역 의료를 살린다는 명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지역 의료가 망가지고 필수 의료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진 가장 중요한 이유는 탁상머리에 앉아서 의료개혁이라고 마음대로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필수 의료를 살린다면서 필수 의료에 전공하는 의사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정책, 지역 의료를 살린다면서 지역 의료에서 헌신하는 의료인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정책으로 이런 난국을 타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네, 이데일리 안치원 기자인데요. 이번에 의결 내용 중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물러날 것을 요구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비대위가 이제 관련해 가지고 이제 거리로 나선다든 투쟁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죠? 사실은 정부의 계엄농단에서 국민들이 굉장히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시민사회가 집단 시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할 수도 있고 탄핵 절차가 시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생각에는 이런 문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진해서 하야를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가져올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예. 뒤쪽에, 예. 아니, 저쪽 마이크를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국경제 오연화 기자라고 하는데요. 2025년에 이제 계속해서 의대 모집 중지하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이미 학생들이 수능을 본 상황이고 입시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원을 다시 줄인다면 또 한 번의 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의협이 주장하시는 내용은 그때 당시 여야 협의체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시 모집 2월을 중단하는 정도의 생각이신 건지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공유 부탁드립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부학 실습도 제대로 못한, 임상 실습도 제대로 못한,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싶은 분이 있으신지요?
그런 의사에게 평생 진료받고 싶은 분이 있으신지요? 의대 입학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교육자의 입장에서는 또 국민의료의 입장에서는 그게 시작이고 시한폭탄이 폭발을 향해 째깍거리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불행하게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이 서로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누구든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 비상대책위원회는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책은 정부에서 결자 해지의 입장에서 내놓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예. 예, 그 제 질문이 잘못 전달된 것 같아요. 저 다시 여쭤봅니다. 비대위는 의료계 이끌고 거리 투쟁 나설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여쭤봅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참 난데없는 기업농단에 국민이 굉장히 놀라셨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은 이 상황이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수습되기를 바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의사들이 거리로 나서는 것이 능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의료계의 투쟁 방법은 다양한 것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계 여러 직역과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까 전에 질문 드린 것과 좀 연장선상인데요. 지금 의료특위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의료특위 게 진행? 의료개혁 예. 네, 의료개혁 특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회의가 잠정 중단된 상태이고 계엄 선포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금 병협에서도 이거를 어떻게 좀 중단할 거에 대한 논의도 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협과의 좀 뭔가 좀 이런 상의가 좀 이루어진다거나 뭐 그런 게 좀 논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좀 궁금합니다. 현재는 특별히 상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원래 이제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의료개혁 특위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인데요. 정부가 진정성 없이 의지를 갖지 않고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해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알리바이 협의 또는 허수아비 협의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개혁 특위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제 단체에서는 다른 생각으로 참여를 하셨겠지요. 저희는 그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필요하다면 또 의료계 여러 직역 또는 단체들과 또 논의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현재 진행된 것은 없지만 추후에 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잘 안 보입니다. 예. 네네. 동아일보 박경민입니다. 예. 그 계엄 선포령이 내려진 당시에는 비대위에서는 별도 입장 표명 없었고 오늘 이 입장 선포가 거의 처음인 것 같거든요. 비대위 차원에서는 좀 이제 입장 표명이 늦게 나왔는데 내부에서는 일부 후보들과 마찰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왜 늦게 나온 건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그날 저녁 때 또 비대위 내부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제 매우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또 저희가 우리나라 헌법에 따라서 국회가 계엄 해제권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그런 절차가 종결되고 사태가 해결되는지 좀 유동적인 상황이라 그것을 이제 지켜보자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사태가 이제 해결된 이후에 사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당연히 그 사태가 너무도 어처구니 없고 특히 우리 전공의들과 의사들을 향해 처단한다라고 표현한 거에 대해서 강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라고 하는 것이 또 여러 국민들도 그런 분노를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이 문제를 정리해서 발표해야 된다는 것이 비대위원들의 중론이었고 그런 논의를 종합해서 오늘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박정렬 기자입니다. 다른 이번 포고령 문구 관련해서 여러 이제 의사
단체에서 입장문을 발표를 하고 있는 와중인데 의료 비대위가 그 단체들을 뭔가 규합하는 뭐 새로운 별도의 뭐 회의 조직이라든지 정기적인 뭐 단체라든지 이런 걸 만들 의향도 있으신가요? 예,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현재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입니다. 그 안에는 여러 직역들이 이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또 여러 직역들 간에 어떤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고 또 의견을 조정하고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여러 단체들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무관한 단체들이 아닙니다. 여러 이제 지역 의사회라든지 또는 뭐 여러 학회라든지 또 교수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계속 협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 중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오른쪽이요. 예. 네, 한 가지 질문 다시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질문이요? 한 가지 질문 다시 예, 드리고 예, 싶은데요. 일단 오늘 주장하신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하야와 2025년 의대 모집 중지 요 두 가지와 그 책임자 색출 요건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윤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그 하야를 하더라도 2025년 증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모집이 중지되지 않을 경우 의협은 어떤 행동에 나서실지가 궁금합니다. 우리 지금 이 기업농단 때문에 여러 많은 국민들께서는 대통령이 물러나야 된다. 또 탄핵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뭐 탄핵이 이제 헌법재판소라든지 국회라든지 여러 과정을 거쳐서 그게 제대로 안 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걸 묻는 것은 너무 예단하여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상황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어떻게 대처할지를 신중하게 논의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별한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정부의 의료농단 저지 및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제3차 회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여러 기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